네, 잔매거진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펙 초월 채용 문화에 대해서 2부에서 알아볼 예정이죠? 네, 지금은 상반기 공채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초월 채용을 진행하는 포스코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포스코만의 기업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또 접근이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어차피 인재상 같은 건 비슷하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그 중공업은요 경공업보다 좀 딱딱하거든요. 경공업보다 좀 더 소프트한 게 이제 소비재라든가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사실 중공업 중에서 중공업이니까 좀 아무래도 어떤 보수적인 면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리 원칙적인 것들, 아주 창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 조금 더 선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약간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쌤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시죠.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차별화인데,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슷하게 좀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스코 인재상을 찾아보면 이제 세계인, 창조인, 실행인 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그 대기업들의 인재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또 포스코가 우리나라 산업 증진의 그 산업 역군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요즘 뭐 드라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고 박태준 회장님 관련돼서 뭐 또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많이 적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다른 접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스타일이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죠. 그런데 요즘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의 사업군을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뭐 재조정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뭐 적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뭐 그냥 늘상 하던 고로에서 만들던 철강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혁신과 관련돼서 굉장히 치열한 변화들이 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보수적인 기업 문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철강 산업의 미래, 에너지 사업의 미래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추고 있고 또 내가 그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강점이 있다. 자기소개서는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가 스펙 초월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도 스펙 초월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홍쌤 어떠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입사하던 시기만 해도 포스코는 저희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좀 스펙이 높은 학생들만 입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또래 그 구직자 이제는 없겠네요. 현직자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이유가 굉장히 좀 직무 안정성이 높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직장생활, 근속 기간도 길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문화도 좀 일반화되고 요즘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변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그런 변화에 동참하고자 이런 트렌드에 좀 이제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그렇다면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펙 초월을 어떤 좀 의심이라기보다 일단 도전을 해서 네.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내가 스펙이 높으니까 뭐 스펙 보는 기업만 지원하겠다. 뭐 나는 스펙이 낮으니까 스펙 보는 기업은 또 안 써야지. 예.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미 구직 시장은 그런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는 분들도 사람이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여긴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기업만 타깃해서 쓰라.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조언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여긴 확률 싸움이니까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좀 열심히 자소서 작성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스펙 대신에 실무 능력을 중요시하는 스펙 초월 채용이 사실 뭐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구직자들은 오히려 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예. 부담감 없이 너의 능력을 발휘해봐라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확 부담이 된 건데요.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학생과 구직자 337명을 대상으로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예. 58.2%가 부담이 가중됐다. 오히려. 경감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가중됐는지에 대해서 대답해달라 했더니요. 취업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일단 늘어났다가 가장 많았어요. 좀 많아졌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것을 안 해도 돼. 이것만 해야 되는데 영어도 하면서 이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부터 준비하는지 막막해서. 사실은 뭐 좋은 인재 선발하겠다는데 어떤 게 좋은 인재인지 차라리 900점을 받으면 좋은 인재 하면 기준이 분명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애매해진 게 있고요. 또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점이 도대체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취업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 같아서 같은 의견이 주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우리 구직자들의 부담감이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런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해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1점부터 5점까지 심리 테스트인가요? 그걸 했는데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부담을 느낀다 4점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8.4% 가장 많았고 예. 부담이 크다 5점 해서 10.7%로 거의 뭐 한 60%가량은 굉장히 부담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네요. 그냥 보통이다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를 합치면 한 10%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뭐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인 건 사실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스펙 초월 채용 문화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2분 이상 길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스펙 초월 채용 문화를 들으면 우선 스펙을 안 본다는 그 점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네. 하지만 그 스펙 초월 채용 문화 우선은 스펙은 우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스펙은 기본적인 그쵸. 걸로 생각을 하게 돼서 다행히 스펙은 기본적으로 쌓고 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랑 더 많은 걸 찾게 되니까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역시 우리 지휘 학생도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낀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도 이 스펙 초월 채용 문화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반기고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실제로? 본인은 이런 채용 문화 좋은가요? 찬성이에요, 무조건? 오히려 어때요? 스펙 이게 더 좋다. 아니요, 근데 좋은 의미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펙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우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스펙을 딱 쌓기보다는 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생각해보고 더 많은 경험들이랑 더 오히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지휘 학생도 지금 4학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4학년. 그럼 본인은 기본적인 스펙 외에 내가 좀 추가적으로 쌓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경험들이나? 저는 좀 뒤늦게 경험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서요. 네. 우선 지금 펜팔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또 영업 모임도 나가고 있고 뭐 그냥 대외 활동이나 뭐 멘토 그 KT에서 하는 그런 멘토 같은 예. 그런 것도 있어서 매주 아니 그 매달 만나면서 뭐 독후감도 읽고 그 멘토님이랑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요. 그 예. 이야기 중에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외 활동 경험이 가져다 주는 나의 어떤 강점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대외 활동도 스펙의 하나이긴 한데요. 네, 그 네. 대외 활동에서 얻는 경험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멘토님 같은 경우는 선배들 그 일하는 사람들의 면에서 더 실질적인 조언이랑 경험을 더 들을 수 있고 그 밑에 분들도 만나면서 더 많은 경험이랑 얘기를 듣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스펙 초월 채용 문화에 대해서는 역시 부담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반기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구직자들도 상당히 많은 맞아요. 것 같거든요. 스펙 초월 채용 문화가 의도대로 좀 잘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선행돼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새벽같이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네. 취업 쪽에서만 16년을 이렇게 대학 사업을 하셨다는 분을 만났어요. 달인이네요. 네. 백수 김병만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펙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뽑고 보니까 예. 흔히 얘기하는 학력 좋은 애들이 많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력 좋은 애가 능력이 좋겠구나라고 해서 학력을 위주로 봤는데 요즘은 능력 좋은 애가 학력도 좋으니까 물론 능력 좋은 사람 중에 학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대신 기업은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선 그런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가령 야, 그러면 영어는 아예 내지 마라고 해야지 낼 사람은 내고 그러니까 이거 안 내면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 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내지 말고 우리는 이것만 보겠다라고 좀 클리어하게 해주면 기업 그 구직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구직자들이 이런 그 뭔가 자신의 경험을 할 때 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데도 이따만큼 해가지고 그 친구의 경험을 살짝 빌려오기도 하고요. 그 기업 입장에서도 구직자들의 말에 신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 돼. 신뢰 프로세스가 쌓여야지 일단 좀 되지 않을까. 몰래 뒤에서 딴짓한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서로 그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런 신뢰를 좀 쌓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 스펙 초월 채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홍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스펙이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지는 않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 당연하다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건 실리주의입니다.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제 입사 동기들 중에는 서울대 출신도 있고 뭐 금호공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술자리에서 당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둘 사이에 수능 점수 차이가 몇 점 날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깔깔거리고 그 당시엔 그랬는데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일 잘한다?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서울대를 졸업하거나 명문대를 진학한 친구들이 성실하게 학업도 진행했었고 지적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죠. 근데 이건 결국 여러분 가능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 학생 중에는 뭐 군생활을 부사관으로 진행을 하고 야간 대학을 나왔지만 부사관 이력을 통해서 정말로 뭐 서울대 못지않은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고 그럼 기업에서는 또 그 친구가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안 따라갈 거나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에 내가 만약에 좀 충실한 일반적인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실 분들은 기존 플랜 유지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스펙이 학교가 좀 낮고 지난 학기 동안 내가 좀 실패가 있어서 학점이 낮다. 그러니까 난 취업 못한다. 이럴 분들이라고 하면 기회가 생겼다고 갖고 별도 이력들이나 교육 과정들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또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플랜에 맞춰서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부담이 아니고 기회라고 여겨라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지유 학생 방송이 처음이라서 또 많은 도움이 됐을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땠어요?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요. 네, 그래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 지금 막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요. 이제 막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요. 중요한 시점에 잠매거진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잠매거진 다시 보기 보시면서 분명히 도움될 부분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잠매거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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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경제TV와 한국직업방송이 주최하는 성공 취업 특강이 열립니다.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6월 3일 오후 5시부터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에서 열립니다. 네, 다양한 강연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상반기 공채의 특징과 하반기 대비 전략에 대해서는 이 고귀한 인재개발연구소 소장님의 강의가 또 있고요. 자기소개서 완벽 대비에 대해서는 조민영 윈스펙 컨설턴트가, 또 여름방학 취업준비 활용법에 대해서는 윤호상 인사PR연구소 소장, 신현종 페어링 HR 대표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참여 방법 궁금해하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의사항은 서울 지역번호 02-845-1901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잠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잠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잠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